어떻게든 아내의 상한 마음을 달래야 할 텐데 여종아, 몰라. 말해도 듣도 안 하고. 지금 뭐해? 몰라. 잘 먹고 잘 살아. 뭘 잘 먹고 잤어? 자네들 축사 자네들 마음대로 지으니까 잘 그래서 먹고 잘 집이라도 살아요. 나가겠다고? 그럼 나 경기도가 사거니까 자네들 잘 먹고 잘 살아. 정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다음 날 어제 형제가 설치해 놓은 포획틀에 정말 뭐라도 잡히진 않았을까? 병자 씨가 먼저 닭장으로 향한다. 그런데 뭘 잡힌 거야? 어소리 잡은 나네. 이거 니네 닭 잡은 소리 났네. 어? 이거 어떻게 노는 거야? 닭을 이제 다 죽게 생겼네요. 포획틀 안에 갇혀 있는 것은 닭이 아닌가? 삼촌! 여기 아빠! 얼른 와보라니까. 닭 다 죽게 생겼네. 닭. 그래도 두 형제가 뭔가 해냈을까 조금은 기대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실망을 안겨주는 방법도 가지가지다. 이게 어소리야 닭이지? 아니 저 멍청한 거 왜 들어가 있어? 뭐 어소리가 들어간다? 하나만은 지금 아니. 이런 너 뭐하러 들어갔냐, 거기? 왜이고 참말로. 아 형이 그랬어. 열지만 걸어갖고 돼지고기 걸어갖고 놔두면은 사가면은 끝 그랬어. 그 안에 끝이요. 하필 이 닭은 여기 왜 들어가서 사람을 허당 취급받게 만드는지. 근데 그나마 없애보려고 거기다 또 넣어놨어. 아이 닭 잡으려고 그랬까니 살쾡이. 그 돈으로 사다 먹었어도 건백번에 사다 먹었어. 미쳤어. 이거 갖다 버려. 닭 다 잡겠어 거기다가. 달걀 몇 알 먹겠다고 수백만 원 닭값을 날린 남자들이 정말 한심해도 너무 한심한데 축사를 새로 짓자고 설득할 수 있는 기회는 이대로 물 건너 간 것일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일이 자꾸 꼬여만 간다. 면목 없는 형제는 조용히 도구를 챙겨들고 병자 씨의 단산밭으로 향한다. 처음엔 당뇨를 앓고 있는 형제에게 먹이려고 병자 씨가 재배한 거지만 먹어보고 자꾸 다시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즘엔 캐서 팔기도 한다. 인연이 가장 좋아. 더 오래되면 속에 깡이 배게. 그러니까 인연이 가장 좋아. 꼬박 2년을 농약 한 번 안 뿌리고 돌본 단삼. 약을 안 하잖아. 일부러 그리 키웠다기보다 실은 어디에 무슨 농약을 써야 할지 몰라서 약을 치지 못했다. 그랬던 것이 이젠 오히려 농약 없이 키운 게 자랑이 됐다. 염소 사육으로 생긴 적자를 병자 씨의 단삼이 그때그때 메꿔주고 있으니 남편은 더 목소리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염소 액기스요. 이렇게 가공해서 단삼 넣어가지고 단삼 포장에 이어 염소 진액까지 주문이 들어온 것을 포장해서 택배로 보낼 참인데 평소 같았으면 아내가 전부 했을 일들을 오늘은 최대한 대신한다. 산이라 안 돼. 우리가 실어다 줘야 돼. 됐어. 더럽게. 닭장으로 잃은 신뢰를 조금씩 만회해가는 형제들. 며칠 후 어디 가자고? 시장? 시장에 좀 가려고 맛있는 거 사라고. 동남이 오란데. 복날을 맞아 아내 병자 씨에게 장을 보러 가자는 형 용두 씨. 마치 형님 부부가 떠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 어딘가로 사라지는 용장 씨. 오늘 입전일로 시장을 먼저 가자게. 응? 오늘 복날도 이고 뭐 맛있는 거 사주려고. 그래 맛있는 것도 사주고 바람도 쐬고 구경도 하고. 참 별일이네.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돼. 얼른 사갖고 얼른 와야 돼. 삼촌 혼자 이 날 더운데 젊은 남이 그럴 좀 못하겠어. 그래도 짜증나지. 혼자 일하려면. 아 괜찮다니까. 우리는 나갔다 오고.
안 하던 행동을 하는 남편 때문에 어쩌다 시동생을 못 챙기고 나온 게 병자 씨는 마음에 걸린다. 남편이 먼저 제안한 데이트는 흔치 않은 기회지만 다음으로 미루고 병자 씨는 당뇨로 고기를 못 먹는 형제들을 위해 해산물을 사다가 집에서 맛있는 것을 해 먹을 생각이다. 시동생 용장 씨가 좋아하는 전복과 문어를 푸짐하게 구입하는데 차를 가지고 나온 김에 떨어진 생활 필수품들을 사려고 마트에도 들른다. 이것저것 고르려면 혼자가 편하다며 아내가 혼자 마트로 들어간 사이 아휴, 불안해 죽겠네. 용두 씨는 얼른 동생 용장 씨에게 전화를 건다. 다 부셔가냐? 아따 뭐 가자고 난리다. 알고 보니 처음부터 동생 용장 씨와 짜고 아내 병자 씨를 집 밖으로 유인했던 것이었는데 그 시각 용장 씨는 안 쓰는 헌 축사를 부수고 있었다. 전직 중장비 기사였던 용장 씨는 축사를 부수겠다고 포크레인까지 빌렸다. 용두 씨 부부가 돌아오기 전에 모두 부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없는데 어서 집에 돌아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을 생각에 마음이 바쁜 병자 씨와 동생이 축사 부수는 걸 무사히 마쳤을지가 걱정인 용두 씨.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며 집에 도착한 부부. 그런데 이 아빠, 그거 뭔 소리야? 축사 부은 거, 부순 거 같은데? 청소한데. 무슨 청소예요? 돼지 축사가 난데없이 부서지고 있었는데 이제 아내에게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가 걱정인 용두 씨. 용장 씨는 부부가 쫓아오는 줄도 모르고 부수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아이 새끼야 아까 하라니까 눈까지 하고 있구만. 자, 아니 왜 때려 붙냐고 그거를 거기다 염소 키워도 되겠구만은. 어? 거기다 염소 키워도 되지 왜 거기다 때려 붙냐고? 어? 무엇이 할까요? 어? 다 때려 부쉈구만요. 아 여기다 염소 조금씩 키워도 되겠구만 왜 때려 부쉈어? 다 정리해버렸구만. 여기다는 안 된다니까. 뭐지 안돼 안 되기는. 조금 더 키워도 되겠구만. 아따 여기다는 키워서는 될 환경이 아니야. 와네 한경 기고 아니고 없으면 다 이것도 해. 형제는 병자 씨가 이렇게까지 크게 화낼 줄은 예상치 못했는데 여기다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새끼는 금방 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자네를 속인 거지. 내가 하자고 형을 너무 많이 졸랐어. 그러다 보니까 내 입장에서는 나는 젊은 놈이라 어떻게 뭔가를 해보고 싶고 설정을 형을 많이 볶았어. 그러니까 형한테 너무 그러지 말고 형수 너무 화내지 마. 나는 몰라. 둘이 사부작 해갖고 이거 지금 저기 입은 거 아니여. 그러니까 나는 몰라. 나는 모르고 삼촌도 그래. 삼촌은 젊지만은 예? 형은 나이가 먹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맴생이만 키고 있냐고. 그럼 또 축사 지어놓으면 70 넘도록 해야 돼. 응? 그러니까 나는 몰라.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부시면은 나는 경기도로 가려니까 나는 더 몰라. 아니 안 해.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여기서 더 저기가 된다면은 나는 이제 끝이야. 경기도로 갈 거. 병자 씨는 형제가 상의 없이 일을 벌인 것도 기분 나쁘지만 무엇보다 가장 믿는 두 사람이 본인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가장 화가 났다. 뭐 하려고 네가 했다고 그래. 응? 네 형수 그래도 부부지간이니까 나하고 한 게 더 쉽게 풀리고 오라지. 걔 형한테 미안해. 괜찮아. 뭐 그러나 우선은 붙지 말자. 좀 풀릴 또 말해.
늘 형 핑계만 대다가 이번만큼은 솔직하게 고백을 했는데 그게 더 형수를 기분 나쁘게 만든 건 아닌지 나이 먹은 형이 또 형수한테 좀 그러잖아. 뭔 소리 들으면은 또 괜히 내가 화나 돼. 용장 씨는 마음이 복잡하다. 내가 아무 힘없이 또 하고. 아이고. 어떻게든 아내의 상한 마음을 달래야 할 텐데 여종아, 몰라. 말해도 듣도 안 하고. 지금 뭐해? 몰라. 잘 먹고 잘 살아. 뭘 잘 먹고 잤어? 자네들 축사 자네들 마음대로 지으니까. 잘 그래서 먹고 잘 집이라도 살아. 나가겠다고? 그럼 나 경기도가 사거니까 자네들 잘 먹고 잘 살아. 정말 화가 단단히 난 모양이다. 예,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아내가 정말로 짐가방을 싸고 있으니 용두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자, 네가 없어. 에휴, 그것도 없다고 못 간단가? 아무데 가도 가지. 아무데 가도 가. 동생을 따르자니 마누라가 울고 마누라 따르자니 동생이 울고 정말 답답하네. 산골까지 따라와서 먹이고 입히고 당뇨까지 고치느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남편이 자기를 속였다는 게 너무 서운한 병자 씨. 그런 아내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용두 씨는 할 말이 없다. 아내의 마음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괜히 형을 부추겨서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만든 건 아닌지 마음이 무거운 용장 씨다. 서로가 이제 돈을 그렇게 계속 넣다 보니까 이제 좀 그렇지. 돈 넣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5년 동안 갖다 돈만 갖다 넣어버렸으니 좋다고 하겠어. 그렇다 해서 뭐 지금 해서 뭐 접을 수도 없는 일이고. 오늘 밤엔 용장 씨 역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할 것 같다. 다음 날 염소들의 끼니를 챙기고 돌아오는 형제의 어깨가 축 처졌다. 염소들은 배를 채웠는데 용두 씨 부부의 냉전으로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먹질 못한 형제. 동생 용장 씨는 미안한 마음에 어제 일을 살짝 떠본다. 아이고 시원해라. 어제 밤에 형수하고 얘기 좀 해봤어. 우리 여기서 포크랭 갖고 작업하다 내려갔지 않냐? 네. 가니까 경기도 간다고 짐 싸고 있더라. 아, 발딱발딱 뛰어. 그런데 거기다 무슨 말을 해보. 아내의 화가 풀리지 않아 걱정인 형과 그런 형에게 한없이 미안한 동생.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네 형수 마음도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래도 여기 올 때는 욕심부리지 않고 건강만 생각하고 안다게 놓고 또 지금 와서 이제 나이 먹어갖고 우리가 확장을 하려니까 그게 걱정이 된가 봐. 그 마음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 밥도 못 먹잖아 그럼. 우리가 해먹어야지 별 수 있겠냐? 하지만 정성으로 챙겨줬던 병자 씨가 있어 형제는 귀농 후 한 번도 밥을 해본 적이 없다. 지난 6년간 여태 형제의 밥을 한 번도 굶겨본 적 없던 아내가 화가 나도 아주 단단히 났는지 돌아 누워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동안 형제들 때문에 마음 놓고 고기를 못 먹었던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좋아하는 백숙을 직접 만들어 볼 참이다. 뭐야 왜 닭털이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일단 뭐가 항상 불안하다니까. 아이 자식들. 되게 잔소리 많네. 아니 이름이 안 맞아. 이것저것 좋아 보이는 것은 전부 닭 속에 집어넣었는데 가마솥에다 불 지펴 제대로 끓일 모양이다. 그나저나 이거 대학교 맛있게 해서 그 형수 마음이 풀려야 될 텐데 또 맛없으면 또 맛이 있고 그걸 떠나서 형님이 해가지고
드린다는 그 자체가 좋은 거지. 그 자체로 화가 풀릴 수도 있어요. 형수 그렇게 오래 안 가잖아. 하지만 용두 씨는 정말 심각하다. 아내가 진짜 떠나버리면 어떡하나. 제발 마음을 풀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정성을 다하는데 문어와 전복을 듬뿍 넣어 한 번 더 푹 끓여낸다. 아내가 부디 맛있게 먹고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다. 동생 용장 씨의 잔소리로 감칠맛을 낸 형 용두 씨표 해물 백숙이 완성됐다. 뭔가 좀 허술해도 아내를 위해 난생 처음으로 만들어본 요리다. 비록 예쁘게 담을 줄도 모르고 솔직히 맛을 보장하기도 힘들지만 형제의 진심 하나만은 듬뿍 들어갔는데 뭐야? 밥 먹세? 어? 안 먹어. 아, 현수 떠봐. 내가 기똥찬 거 해놔. 아이 싫어. 가봐. 내가 기똥찬 거 해놔. 아이 싫어. 아니 저거 보면 춤 넘어가. 그냥 가봐. 그렇다. 사실 생전 해보지도 않던 음식을 만든다며 우왕좌왕할 때부터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다. 이거 만든다고 고생 꽤나 했겠다 싶다. 어? 이거 누가 끓여? 형이. 이것 좀 해주고 또 나 꼬셔갖고 축사 지으려고 그런가 보구나. 안 하기로 했어요, 형하고. 제발 좀 말 좀. 돈 벌어가지고 차근차근 하려니 그밖에 안 하고. 손가락 셋이 걸어. 응? 셋이 손가락 걸어. 손가락 거예요. 형제와 병자 씨의 동상이몽은 이제 더 단단한 꿈으로 거듭날 것이다.